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3일, 4월 23일 맞죠? 네. 불탄 토요일, 불토. 한번 썰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질문이고, 연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연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소스차드 이야기들 사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짧게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기 전에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이분이 말하는 소스차라고 하는 거는, 사회의 어떤 그런 소외계층,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제도적으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외계층을 우리가 동정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언더독이라 부릅니다. 언더독.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언더독, 그리고 언더도그마. 요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은 언더도그마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자, 언더독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약자를 동정하는 거예요. 약자를 동정하고, 예,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경제 용어예요. 네, 언더독.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줄까? 대표적으로. 우리 프로야구로 만약에 비유하자면 하나이글스. 만년 꼴찌. 네. 근데 하나이글스가 팬이 많죠. 근데 야구를 잘해서 팬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 불쌍해서. 근데 이거 아마 야구 팬들이 보면 기분 나쁜데 너무 맨날 꼴찌만 하고 삽질만 하고 뭔가 약자같이 느껴져서 동정표 때문에 막 응원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 하나 팬들이 파라는 그거야. 언더독이야, 언더독.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언더독이라는 게 뭐 사회 전반으로 다 깔려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런 거지. 뭐냐면 우리 왜 현장급포 동행, 그것도 언더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취업이 잘 안 되고 다른 식구가 있는데 밥벌이가 안 돼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현장급포 동행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을 이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즘에는 근데 이 언더독이 나쁜 식으로 되는 거 있죠. 나쁜 사례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사실 언더독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가평 사건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평 사건. 가평 사건이라고 뭔지 아실 거예요. 호네스트님도 아실 겁니다. 가평 사건하고 이 언더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범죄자의 환경을 보면 이 언더독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 언더독은 뭐냐 하면 약자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착할 것이다. 이 전제를 깔려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더도그마. 자, 아까 제가 언더독을 설명했죠. 아까 그러니까 이제 언더독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약한 사람들,
예.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동정하는 거. 그게 언더독이라고 치면, 자, 언더도그만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언더독에서 나쁘게 변질된 거예요. 예.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언더도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독에서 나쁘게 배제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언더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언더독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약자는 존재합니다. 강자도 존재하고 약자도 존재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 약자분들은 사실 사회에서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를 헤쳐나가기,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뭐 주변에 가족 중에 뭐 장애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영세민, 예. 그런 환경에 자라오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뭔가 시작부터 뭔가 보통의 어떤 집안과 다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자라왔으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 상을 뚫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좀 정상적인 사회 조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런 게 있잖아. 뭐 장애인 채용 같은 거, 공무원도 장애인 직렬 따로 뽑잖아요. 예. 약자를 외면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야. 예. 약자를 외면하고 뭐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런데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죠. 사회적으로 예. 약자들을 도와주고 장려하는 것은 맞으나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누군가를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이 약간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여러분들 그 임대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1번 사례가 좀 많아요. 임대아파트 사실 모든 분들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보통 임대아파트로 가면 뭐 집안 식구 중에 어떤 그런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수익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임대아파트 살잖아요.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떤 마인드냐 하면 도움을 대놓고 바래.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들듯이 대놓고 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보다 이제 좀 더 나은 환경 간다거나 언제까지 임대 아파트에 살 수는 없잖아. 맞죠? 나와야 되는데 이미 임대 아파트에서 정부 지원금 받고 자원봉사 도움 받고 이제 식량 같은 거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퍼주고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적절한 범위 내에서. 예.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예. 너무 많이 퍼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퍼주면 고마운 거 몰라요. 그 당연하게 생각을 해. 왜 호의가 당연하면 권리가 되듯이 후원금이라는 것도 한 번에 뭐 몇천만 원씩 들어봐요. 그러면 몇 번 들어오잖아? 그러면 일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아니, 일한 수익보다 후원금 받는 게 더 많은 여러분 같으면 일하겠어요? 일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후원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일 안 할까? 이 생각만 한다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휴머니즘과 온정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보면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왜 사회적인 약자나 뭔가 이제 안 좋게 되신 분들 뭐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많았었잖아요. 예전에 러브하우스라든지 뭐 신장기업이라든지 뭐 최근에 하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도 솔직히 이거랑 비슷한 거야. 예. 너무 맹목적으로 도와주고 잘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백종원의 골목식당도 좀 빡돌게 한 그런 거잖아. 다 쓰러져는 가게 기껏 이제 케어해주고 도와줬더니 시간 지나서 다시 방문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목 잡기 하는 거 많았죠. 방송도 그래. 방송도 너무 이런 걸로 있잖아요. 사람들 너무 구하라 살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보면 뭔가 방송이나 마케팅에서 휴머니즘, 뭔가 불쌍함, 인간적인 어떤 그런 애틋함을 강조하면 거기에 객관적인 어떤 판단력이 흐려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도와준다고 한들 사람 바뀌겠냐고. 사람 안 바뀐다는 거죠. 어. 도와줄 때만 네 감사합니다 하다가 딱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죠. 안 그래요? 그게 골목 식당에서 나왔잖아요. 여실하게. 기껏 다 주고 가는 가게 살려줬더니 어, 은혜는 고사하고 고마운 줄 모르지 않습니까? 변명만 하고. 그래서 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뭐 TV에서 나오는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온정주의, 휴머니즘에 대해서 낚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방송도 웃긴 게 일부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쥐어짜네요. 휴머니즘. 왜냐하면 이게 시청률이 되거든. 한국 사람도 이런 거 약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아직도 휴머니즘 쥐어짜내면 먹힌다는 거예요. 골목 식단도 먹힌다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어떤 예능이나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뭔가 약자를 도와줘가지고, 서민들이 딛고 일어서는 환경을 뭔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어떤 사례를 만들어주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써먹었어요. 예.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 약자도 악한 짓을 하면, 예.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약자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솔직히 강자가 악한 짓 하는 것보다 약자가 악한 짓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다고 생각 안 하냐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자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봐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강자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술 먹고 깽판 부리고 이렇게 기사 나죠. 갑질 같은 거 하면. 근데 약자들이 갑질하는 건 기사가 안 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갑질인데 어떤 건 기사가 나고 어떤 건 기사가 안 나요. 여러분 약자가 갑질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찾아보면. 나도 겪었었고. 보통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짓 해도 사회에서 봐준다. 넘어간다.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처벌 못할 것이다. 그냥 봐주고 넘어갈 것이라는 마음이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건 아마 우리 호네스트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런 이제 좀 우범지대나 이제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하잖아. 그럼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강력 사건을 해가지고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기소까지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해. 왜냐 불쌍하니까. 네, 안 시켜요. 정말 중범죄가 아니면. 호네스트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웬만큼 큰 사건은 번지지 않는 이상
수갑을 채운다거나 기소까지 안 시켜요. 그냥 훈방이나 기소에 넘어가요. 진짜로.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분들은, 약자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이게 나쁜 건가 안 나쁜 건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미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음에도 어차피 나는 뭐 기초생활 수급자고, 나라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고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다 봐줄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당연히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놓고 해요, 대놓고. 아예 대놓고 이런 좀 나쁜 짓을 많이 저지릅니다. 제가 하나 경험담 얘기해 줄까, 김동님? 제가 알바했던 곳이 그 임대아파트 있는 곳에서 편의점 알바이트 했었는데요. 제가 이걸 실제로 겪었어요. 3번의 사례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좀 정신 상태가 안 좋은 분인데, 그, 소주 한 병을 샀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사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손님한테, 저 손님, 저희는 선결제가 원칙입니다. 예. 선결제가 원칙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사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상 안 돼요. 외상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나한테 욕부터 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겪었던 겁니다. 저희도 죄송한데 저희 사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보내보내면 저희 욕먹어요. 그리고 돈 비는 것도 저희가 다 계산해야 돼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초에 여기는 외상이 없어요. 하니까 막 깽판 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구대 신고했죠. 신고하니까 웃긴 게, 난 경찰관이 내 사정을 얘기했거든요. 얘기하니까 웃긴 게,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좀 힘들게 사는 분이니까 그냥 적당히 말로 구슬 넘어가라고 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좀 꼭지가 돌았는데. 안 그래요? 이런 경우 좀 있었어요, 내가 진짜. 아마 편의점 알바하면서 좀 동네가 안 좋은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난 이거 언더독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예. 경찰관들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웃긴 게 더 심한 거 얘기해 줄까? 편의점 알바하는데 야간에 그런 이제 이제 좀 상태 안 좋으신 분들 네다섯 명 와가지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맥주를 까버리는 거야.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계산하라고 하니까 다 마시고 계산하겠대요. 내가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신고하니까 다짜고짜 경찰이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술 먹게 하냐고. 근데 술 먹게 한 건 잘못이야. 원래 편의점은 안에서 술을 못 먹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밖에서 먹는 거는 합법인데 안에서 먹는 거 불법이잖아요. 호네스님.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다수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그거를. 못 사는 동네 가면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못 사는 동네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술은 당연히 밖에서 먹어야 되는데 안에서 까버리고 그냥 마시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그런 경우 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 놓고 나한테 따져. 아니, 다 먹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잘못된 생활을 안 가져,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 얘가 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가정형이 좀 안 좋은 사람이다. 그냥 좀 학생이 좀 참고 넘어가라. 참고 다 넘어갔어, 내가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말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그 약자분들의 어떤 범죄나 갑질 행태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산재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불거진 거예요. 아니, 약자들도 정말 사회적으로 도움을 요구하고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사람 같게 행동 안 하고 범법을 매일같이 저지르고 갑질이나
오만망재 행태를 하는 사람들마저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냐. 예. 우리가 얘기하는 쟁점은 그겁니다. 다 약자라고 해서 다 걷어주고 다 해줘야 되는 것이냐. 예. 그리고 실제로 얘기하자면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자든 강자든 선한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한 척을 할 뿐. 근데 대부분 악한 사람은 약자가 더 많아요. 경험상 얘기하면 약자가 더 많습니다. 이건 호네스트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강자분들은 악한 경우는 별로 없어. 겉으로 봤을 때는. 왜냐? 악하게 되면 마이너스 될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왜 최근에 호네스트님 아실 거예요. 서울의 그 성동구의 그 회계사 폭행 사건. 얼마나 이럴 게 많습니까? 그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부유층 집안이잖아. 그릇이 저지러 나서 엄청나게 많은 거 일었잖아요. 이렇게 합격한 세계사 시험도 박탈당하고. 안 그래요? 자기 가족들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되고. 손해가 있잖아요. 이건 돈으로 딸 수 없을 정도 손해가 막 심해. 그런데 그걸 만약에 뭐 취약계층에 했다. 그러면 이게 이슈도 안 됐을 테고 그냥 소위 소문 없이 없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약자라고 막 이렇게 사건화 시키면 왜 이런 걸 가지고 이슈를 시키냐. 약자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현실은 있잖아요. 현실은 약자가 나쁜 짓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도 많은 정도가 아니라 10을 따지면 9는 약자예요. 9는 약자입니다. 보통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약자예요. 대부분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 대부분이 약자입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밤늦게 술을 그렇게 오버해서 마신다? 분명히 사는 게 안 풀린 사람이에요. 인생이 되는 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술을 좋아해도 다음날 출근해야 된다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거나 내가 술을 먹어서 행패를 부렸을 시에 잃을 게 많다면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절을 해요. 평이라고 하면. 아무리 대한민국에 나사 빠진 사람이 많아도 그 정도는 알아. 근데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좀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거예요. 에라이 될 대로 되라. 원래부터 꼬였는데 여기서 더 꼬일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갈 때까지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많이 있어.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뭐 취객들 뭐 주치로 가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야 이거는. 네. 그래서 경찰분들은 약자라는 말을 안 믿을 거예요. 공무원들도 안 믿을 거야. 공무원도 뭐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일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 사회복지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들 알고 보니까 세상에 악마는 다 모아놨다고. 악마란 구산들 다 모아놓은 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얘기 들었을 때는 아니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갑질이라든지 네,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폭행이나 위협행동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맞잖아요. 이제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알려지기 전까지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들 갑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다 얘기를 몰랐지. 근데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시점부터는 약자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다르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흑인 보통이 자주 일어나잖아. 네. 사실 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이제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차별이 뭐 지금도 있긴 한데요. 예전에 비해서 덜해지긴 했어. 근데 보면 흑인들이 대체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많아요.
예, 약자들이 많고 어떤 가방끈이라든지 교육 지식이나 배움이 약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치안이 안 좋고 미국에서 살기 힘들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뭐 총기 사건 같은 거, 약탈 범죄 같은 거 예,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언더독, 이 언더도그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런 이제 언더독의 어떤 그런 악용의 이제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도 그냥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도와줘도 되는 사람인지 그 약자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민폐되는 행동을 안 하고 죄 없는 사람을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너무 불쌍하다고 맹목적으로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 줘와주는 거 이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리 인간한테 휴머니즘 중요해도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감성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 휴머니즘, 온정주의 다 감성 아닙니까? 감성. 이성이 배제된 도움을 하게 되면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사건이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더라도 정말 도와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우리의 도움을 받고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의 편견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불쌍하다,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그리고 TV 방송도 문제예요. TV 방송도 무조건 어렵게 산다고 막 불쌍하게 보여주고 뭔가 도움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예. TV 방송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위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가족들이 헤쳐나가기 힘든 환경에 사시는 분들을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고 언더독 그리고 언더도그마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뉴스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언더독 기사 같은 거. 네. 그런 기사를 파악하시는데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도와줘도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내보다 약하다고 돈 없다고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무심결에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